미국 경제하면 1980년대 쌍둥이 적자로 어려움을 겪은 것 기억하실 텐데요. 30년이 지난 최근에는 쌍둥이 절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쌍둥이 절벽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용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서 쌍둥이 적자에 시말렸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1980년대 초 미국 경제가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이때는 통상적으로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 현상이 발생했죠. 하나는 잘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는 2차 세계대전 후에 경기 침체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는 보통 정상적인 이론으로 보면 물가가 떨어져 있는데 물가가 앙등하는 저희 경기 침체에 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경제 구조의 측면에서는 재정 적자와 그 다음에 무역수지 적자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하는 이런 쌍둥이 적자. 그래서 유명한 쌍둥이 적자 이론이 태어났습니다. 요거는 잠시 무역수지,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했을 때 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에서 설명했습니다는 그 메커니즘은 잠시 설명했고요. 네. 쌍둥이 절벽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국채가 발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여기에서 반비례 관계가 있는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상 대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거든요. 미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면 아시겠지만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 수지가 이렇게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는 결국 무역 수지 적자를 발생한다 하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물론 저축과 투자 이론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청자분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메커니즘이 이런 구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 작가가 잘 지적해 놓고 있죠. 이렇게 해서 쌍둥이 적자가 그때 당시에 발생해서 종전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니까 새로운 이론에 해당되는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미, 공급 증시 경제학, 레이거노믹스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이 쌍둥이 적자 문제, 미국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일본과 미국 사이에 어떤 협정이 있었다고요? 네, 이 쌍둥이 적자라는 것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네.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에서 시스템 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요번에도 이렇게 재정 절벽 문제 관련해서 대타협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대요. 그랜드 바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쌍둥이 적자 문제도 시장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대타협에서 의해서 해결됐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타협이냐 하면 1985년 한 8월 달인가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작은 호텔인 프라자 호텔에서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된 서방 선진국 간의 미 달러 약세, 그 다음에 엔화 강세를 도모하는 프라자 협정을 도출해서 이 프라자 협정이 일종의 서방 선진국 간의 좋게는 미국과 일본 간의 일종의 그랜드 바겐에 해당되거든요. 이 그랜드 바겐에 의해서 프라자 협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 달러 약세되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축소되죠. 네. 무역수지 적자가 축소되니까 아까 반비례 관계로 해서 역관계로 해서 재정 수지가 균형을 받은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아서 이때는 미국의 재정 수지가 균형 상태에 이르는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결국은 구조 문제는 시장 메커니즘에서 해결될 수 없고 타협에서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단위로 살펴봤더니 쌍둥이 적자에 시달린 후 미국 경제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또 쌍둥이 절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쌍둥이 절벽은 어떤 의미인가요? 쌍둥이 절벽은 그렇습니다. 이 트윈, 아까는 데피세트 문제인데, 네. 이건 트윈 크리프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데피세트와 크리프 문제, 사람이 이렇게 딱 쳤을 때, 사실 어떤 게 더 위험스럽습니까?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게 더 위험스럽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쌍둥이 절벽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럼 앞서 쌍둥이 적자는 경제 구조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쌍둥이 절벽 문제는 경제 정책의 문제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절벽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 재정 절벽 문제만 잘 알고 계신다는 통화 사이드에서도 절벽이 발생하는 통화 절벽을 함께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이 갑작스럽게 줄어들고 통화 공급이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이런 것을 보통 최근에 쌍둥이 절벽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재정 절벽 문제가 그동안 많이 얘기됐습니다는 내년 들어서는 오히려 통화 절벽 문제도
동시에 우려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재정절벽에 관련된 논의는 미국 의회에서 이번 주에 다시 재개됩니다. 어떻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이 문제는 많이 얘기들 했죠.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절벽이 뭔가는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절벽에서 나온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관심은 어떻게 해결되냐 하면 대타협, 그랜드 바겐이 있고 전진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결국은 타결이 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협상 카드든 간에 미국의 공화당이 사실상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고 있는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 4년 후에 있을 이렇게 차기 선거에서 보면 공화당이 사실 민주당에 정략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아시겠습니다는 역시 미국은 많은 현안 중에서도 미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안정시키느냐 이 여부가 선거 표심을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협상 카드를 가든 간에 역시 공화당 입장에서도 재정 절벽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은 타협이 되는데 명분만 이렇게 살리는 차원에서 협상 카드 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협상 카드 안에서 협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당장 재정 절벽 문제가 해소돼서 사실상 그리스의 구제금융 받은 것과 함께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한 20포인트 올라가는 것 마찬가지로 한 100포인트 올라가기를 바라시겠습니다는. 네. 그러나 미국의 의회 분들도 사실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명분 갖춰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자 너희들 세금이 내는 것이 그렇게 허튼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결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정절벽에 이어서 느닷없이 통화절벽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는데요. 통화절벽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통화절벽은 지금 미국에 보면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이 사실 금리가 제로금리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고 이 제로금리 상태가 2015년까지 버냉키 의장이 유지하겠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두 길, 다시 말하면 금리를 내리는 정책에서는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을 주력한다 하시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버냉키 의장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의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FRB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할 때 정책 수단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적 완화 정책인데요. 이 양적 완화 정책에서는 어떤 공개시장 조작을 하든 간에 돈을 푸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돈을 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그러면 돈이 풀지 않으면 돈이 잘 들어왔던 것이 풀리지 않으면 절벽처럼 이렇게 더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통화절벽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통화절벽은 출구 전략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재정절벽과 출구 전략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통화절벽에 대한 우려가 갑작스럽게 든 것은 일단 미국 경제가 좀 회복세에 있기 때문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결국 이제 통화절벽이 일어난 시점은 네. 사실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네. 사실 통화절벽 문제, 통화 공급을 줄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통화절벽을 줄일 때는 재정절벽만큼 사실상 효과가 있겠느냐, 증시에 얼만큼 충격을 주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제가 좀 두 가지 좀 어려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재정정책은 왜 이렇게 무섭냐면 재정정책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확실한 경리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케인즈언의 멀티플 승수, 투자 승수만큼 그때 당시만큼 그렇게 재정 지출의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는 지금도 모든 경기 부양 수단 가운데 가장 투자 승수 효과가 큽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보면 100 정도 재정 지출하면 경기 부양 효과는 2배 정도 해당된다. 1.6배에서 2배 정도 해당된다. 그만큼 확실하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절벽이 발생하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근데 통화절벽 문제는 결국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이라면 어떠냐 하면 경제 주체들이 미래에 대해서 사실상 불확실성도 줄어든다. 그러면 통화 공급은 중앙에서 공급한 것만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중앙에서 공급했던 통화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금 창고에 가두거나 퇴장되거나 시중 부동화돼서 시중은행의 여고불리기업이라든가 증권사 MMF, CMA 이런 데 단기 부동화 대치 잔급이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회복될 시점에 중앙은행에서 통화절벽 발생해서 통화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호딩됐던 통화, 그 다음에 시중 부동화했던 통화가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중에 방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통화은행에서 통화절벽에서 통화공급이 되지 않겠습니다는 시중에서는 호딩됐던 것이 머니 무브 현상이 발생해서 실물 경제에 들어오기 때문에 증시라든가 경기에 미치는 충격은 사실 재정절벽보다는 줄어든다. 그만큼 충격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화절벽에 대한 우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제 버냉키 리스크가 고개를 든다고 하는데요. 이 버냉키 리스크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어쨌거나 2004년 1월 말에 버냉키 회장이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끝난다. 이렇게 보면 통화정책이라는 건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니 서프라이, 통화 공급이 증가하고 금리를 내릴 때는 이것이 사실 민간의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소비에 영향을 미쳐서 승수 효과에서 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하게 코저리 테스팅 보면 미국 같은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 1월 말이면 본인 자신의 이 통화정책의 시차를 감안해 볼 때 내년 들어서는 FRB 차기 의장의 후보자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차기 의장은 어떤 사람이 거론될까 했을 때는 버냉키 의장은 가장 대공의 전문가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선 금리를 가장 낮추고 돈을 푸는 데는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작용에서 인플레 기대 심리라든가 여러 가지 후폭풍이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기 FRB 의장은 버냉키 의장보다는 덜 경기부양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앞서 말씀같이 통화 절벽이라든가 이런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더 소극적으로 나간다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보면 사실 버냉키의 리스크라는 것은 버냉키 의장이 가장 경기부양에 적극적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차기 의장이 조금만 통화에 긴축적으로 가면 지금의 모든 면에서 흐트러질 가능성, 특히 국채 부분에 쏠림 현상에 따라서 국채 가격이 지금 거품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만약에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 통화 환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거품 부분이 붕괴가 돼서 많은 혼란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던 통화 절벽 문제에 이어서 같은 각도에서 버냉키 리스크가 거론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특히 돈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유동성 장세를 많이 생각하는 증시에 참여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재정절벽 문제가 그동안 많이 거론됐으면은 내년에 버냉키의 교체 문제 관련해서 통화절벽 문제에 돈의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쌍둥이 적자, 미국 경제가 겪은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쌍둥이 절벽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쌍둥이 절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미국 경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